할까 안 할까 이렇게 막 고민하시는 분들은 나리님 한 말씀 해주시죠.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루라도 빨리 교수님의 어드바이징 스타일이 어떻게 되시는지 또 그렇게 여쭤보니 그럼 너가 선호하는 그 어드바이징 방식은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해서 서로에 대한 그 스타일을 조금 알아가는 과정. 잠깐만, 근데 내가 질문했는데 교수님이 먼저 맞아. 하면은 나리님이 패를 까고 하셨나요? 근데 저는 다행히 석사 과정 동안에 저희 지도 교수님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실에서 같이 그 코워크하는 다른 교수님들이 또 계셨었어요. 좀 다양한 그 티칭 방식들을 경험을 했다 보니까 그걸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교수님이랑도 같이 일해보고 이런 교수님들 일해보고 이렇게 해서 각자의 장단점을 말하고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조금은 더 이렇게 하는 게 나에게 좀 더 맞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공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는 그게 석사의 경험이었고 박사는 아무래도 이제 정말 독립적으로 연구를 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교수님이 어드바이징을 한다고 한들 결국 최종적으로는 학생이 교수님을 가르치는 경지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이제 그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해서 박사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관여하지 않을 수 있고 제가 오히려 교수님께 이제 설명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장기적인 방향성으로 그런 이야기까지 굉장히 현명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필기. 네. 학생에게 어떤 점을 바라시는지 그런 것도 같이 물어보면서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드바이징 스타일의 연장선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뭐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개인 미팅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노크해서 방문 열고 물어보라. 그런 거 너무 좋네요. 그렇게 조금 교류를 꾸준히 하기를 합을 맞춰놓고 잘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물어보신 거? 교수님마다 가지고 계시는 펀딩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 펀딩에 맞게 연구 주제가 바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가지고 있는 펀딩이랑 연구 주제랑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이게 제가 반대로 이제 저의 관심사도 말씀을 드렸고 교수님의 미래의 그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도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뭐 지금 앞으로 이런 거 관심이 있고 같이 연구를 해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좋네요. 네. 저 회사 인터뷰 보는 줄 알았어요. 또 물어보신 거? 졸업할 때 이제 교수님이 요구하는 본인만의 졸업 기준 이런 게 있으신지. 되게 중요한 질문이다. 네,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 학교 규정은 뭐 일저자 논문이 가령 한 편이나 두 편이면 된다. 그러니까 졸업 요건은 그렇게 안 타이트할 수 있는데 교수님이 본인의 기준치가 높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5편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해야 내 제자다. 내 이름을 달고 나갈 수 있다. 졸업 안 시켜주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교수님의 목표는 무엇인지.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안 체크하고 들어갔다 여러분 갑자기 이제 졸업이 7년 걸리고 그렇죠. 있으니까 맞아요. 예. 네. 너무 좋은 질문 하셨네요. 그리고 뭐 콜라보할 기회는 많은지 이런 것도 진짜 왜냐면은 또 이제 교수님 중에서는 아직은 나랑 같이 할 레벨이 안 되는데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콜라보를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들 정말 너무 좋죠. 교수님께서 학교에 있는 대학원생들 연결해 줄 테니 직접 미팅 해봐라. 우리 학교 어떤 학교인지. 맞아.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은 교수님이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인데 이런 교수님들이 이 학생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더 알아보라고 기회를 더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거요? 네. 네. 자소서 쓰시고 또 검토하시고 그렇죠. 그러고 이제 마감일에 막 이렇게 하시고 하고 12월 한 달 동안은
이제 남은 학교들 수정해서 그땐 이제 조금 정상적인 패턴을 네, 찾았는데 약간 그 심적 전에가- 안정을 찾았는데 그 전이 진짜 헬이었죠. 폭풍이 하나 네. 이렇게 휘몰아쳐 지났어요. 그때 제가 막 봤을 때는 그땐 거의 잠을 네, 못 잤죠. 그래서 2주 안에 학교 막 한 서너 군데 SOP를 다 다르게 써야 되니까 잠을 잘 시간조차 너무 아까워서. 아깝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너가 다리 쭉 뻗고 자고 있니? 지금 상황이 어떤데? 며칠 남았는데 D 며칠. 그래서 진짜 네. 한 하루에 4시간 자고 20시간 정도는 연구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맞아. 맨날 새벽 4시, 5시 거의 동트기 전까지 뭐 연구실에 하고. 있다가 정말 잠만 자러 눈만 붙이러 학교 갔다가 일어나서 아니요, 학교 아니고 집. 네, 집에 갔다가 어쨌든 그때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가스비 얘기해 네. 주시죠. 그 한창 또 작년 12월, 1월 이때 가스비 폭등했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취를 하고 있어서 이번 달 가스비 얼마 나올까 굉장히 무서웠었거든요. 네. 근데 웬걸 8,000원이 나온 거예요. 점점점 가을, 겨울 되면서 막 2만 원 올라가죠. 선을 향해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그 원서 시즌에만 8,000원. 폭락했죠, 폭락.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진짜 굉장히 서러웠고 서러워. 제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아, 정말 집에서 가스를 쓰질 않으니 정말 기본요금 정도만 나온 거예요. 그 가스비 폭등한 시기에 8,000원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후회 없게 했습니다. 네, 그땐 맞아요. 진짜 20시간씩. 그죠? 맞아요.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굳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미리- 정상적으로 미리미리 하면 돼요. 미리미리 할 수 있어요. 가는 사람들. 이렇게 약간 미친 듯이 3개월 동안 해서도 된다. 인 하지만 거죠. 안 굳이 할수 그렇게 하지 말라. 않으셔도 된다. 수명이 많이 단축됐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체력 관리를 또 네. 하시면서 네. 다시 또 키우시면 되니까요. 어쨌든 그러면 제일 그 이 지원 준비를 하다가 가장 후회되는 거 어떤 거셨던 것 같아요? 후회되는 거. 미리미리 했더라면. 그리고 특히 영어를 좀 3년 동안 꾸준히 들었더라면. 진짜 3년 동안 꾸준히 들었더라면 정말 매일매일 꾸준히 들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영어가 가장 중요한 건 알지만 당장 급한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중요한데도 계속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토플이라도 미리 따놨더라면 제가 SOP를 그렇게 2주 동안 벼락치기 하지 않고 한 달은 예. 여유를 가지고 했을 텐데. 네. 그래서 저기요 한 달이요? 그러면 또 얘기해 주실 이 후회되는 점 이렇게 하지 말라. 학교 리스트업을 조금 미리미리 해뒀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게 제가 찾아보는데 학교 리스트업만 투자를 해도 한 달은 걸릴 것 같은 거예요. 한 달? 네. 거의 몇 시간씩 들었죠? 하루 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한 랩실 탐구하는데 얼마나 들었죠? 한 랩시템 탐구하는데 한 2시, 3시간씩 걸렸던 그쵸?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죠. 네. 그리고 이게 그게 시작이죠. 또. 그쵸. 네. 그리고 이게 뭐 물론 당연히 제가 읽은 논문, 관심이 있었던 논문들 바탕으로 정말 이 교수님이랑 일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진짜 제일 좋은데 그래도 그분들이 뭐 대다수는 아니고 막 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의 교수님들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최대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플라이 할 학교가 많아야 되는데 그럼 제가 잘 모르는 학교도 그러니까 유명하지만 어떤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하시는지 잘 모르는 학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그 교수님들 한 분 한 분 다 클릭해서 홈페이지 들어가고 최근 논문 어떤 것들 내고 연구하시는지 다 살펴보는데 한 학교만 해도 며칠씩 걸리는 거예요. 진짜 장난 아니죠. 네, 그리고 특히나 그 안에서도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좀 많이 겹쳐서 한 4-5분 교수님께 관심이 있는 학교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과연 큰일이죠. 누구를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 네. 그렇다고 5분한테 다 메일 뿌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 정하는 거에서도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그렇죠.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했던 석사일 해주신 지도 교수님께 말하는 게 또 맞아요. 저희 지도 교수님께 이제 유학
가고 싶다고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까지 제가 마음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서 뭔가 유학 간다고 하면 이제 교수님께 뭐 배반하고 이제 가는 느낌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에 계속 고민하느라 시기가 또 늦어졌었는데 뭔가 차라리 이제 조금 일찍 그 상담을 하고 했었더라면 교수님께서 아 그럼 뭐 이 학교도 좋을 것 같고 뭐 요 교수님도 어떻겠냐 이렇게 추천도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혼자 급하게 그쵸.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진짜 할까 안 할까 이렇게 막 고민하시는 분들은 나리님 한 말씀 해주시죠.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유학을 갈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은 그 유학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포기를 해도 도전해보지 못한 데 있어서 미련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일단 준비를 시작이라도 해보자. 하다가 안 되면 그래도 그 하는 과정에서의 배우는 점 그리고 최소한 내가 이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루라도 빨리 해봅시다. 네. 먼저 간 선배의 이야기니까 들어보죠. 네, 뭐 후회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미리 원서 포탈에 좀 미리미리 회원 가입하고 써두는 거 이거의 중요성 다시 한 번만 좀 같이 좀 얘기해볼까요? 네. 네. 얼마나 많은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지 당시에 몰랐고 해보기 전까지 모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회원가입만 하면 그냥 뭐 개인정보 몇 가지 입력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 뭐 회사를 다닌 경력이 있으면 그 회사에서의 뭐 초봉 그리고 퇴직할 때 연봉 뭐 보너스 이런 거 얼마 받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입력하게 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입력해야 되는 정보 많고 뭐 부모님 뭐 이런 것들도 써야 되고 해서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게 그거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제 원서 마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SOP를 수정하기도 바쁜 와중에 그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개인정보 입력하고 이런 걸 하는 시간이 굉장히 뭔가 너무 아깝죠. 네, 아깝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귀한 시간인데 또 학교 10개 쓰면은 10번을 회원가입하고 있어야 돼. 회원가입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몰아닥쳐서 회원가입을 하고 하니까 그 회원가입을 해야만 교수님들께 추천서를 써주시는 교수님들께 메일을 발송할 수 있거든요. 아, 뭐 임나리 학생이 여기에 이제 원서를 쓰려고 한다. 그래서 당신을 추천인으로 등록했으니 여기 이 링크를 통해서 추천서를 업로드하면 된다. 이런 형식의 메일이 교수님들께 가거든요. 근데 교수님들도 바쁘신데 원서 마감 얼마 안 놔두고 그 메일을 발송을 하면 굉장히 죄송하고 또 그 시간에 맞춰서 올려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마감 전에. 근데 제가 그걸 미리미리 했더라면 다 이제 리스트업 정리해서 교수님 저 이번에 이 학교들 쓰려고 하고 마감 언제까지고 추천서 링크 발송했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해서 하면 교수님들도 그걸 이제 네. 편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서 매번 이제 회원가입할 때마다 써서 연락드리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그럼 제일 힘들었던 순간을 꼽는다면 언제예요? 딱 그 아까 말씀드렸던 SOP를 쓰기 시작하고 마감하는 2주. 어우 정말 그 2주가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네, 그땐 진짜 밥도 뭐 제대로 못 먹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밥 먹으러 갈 시간조차 너무 없어서 아침에 연구실 가면서 서브웨이 사다가 점심 저녁 서브웨이를 사다가 하나 냉장고에 넣어놓고 점심 먹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냥 학교에서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만 온 시간을 다 보내가지고 제가 살이 쭉쭉 빠졌어요. 그 2주 동안에. 얼마나 빠졌어요? 한 3kg. 2주 안에? 네, 한 3, 4kg가 빠졌는데 이게 고생도 고생이지만 잘 못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제가 아침에 수영은 빠지지 않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수영 다녀오고 매일 서브웨이로 샌드위치로 식습관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살이 엄청 빠졌어요. 지원이
아주 좋은 다이어트. 다이어트 하고 싶으시면 유학 준비.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막 몰아서 하면 안 돼요. 삼시세끼 네, 다이어트 강제로 당하셨습니다. 아주.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놨는데 그래도 또 합격 연락을 네. 좀 빨리 받았잖아요. 맞아요.